유발 하라리의 신작 넥서스가 나왔는데요. 이 책이 우리가 알던 인류 역사를 정보라는 딱 하나의 키워드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가 많아지는 게 과연 우리 인류한테 항상 좋은 일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아주 충격적인 통찰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정보하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긍정적일 거예요. 그쵸? 근데 하라리는요, 바로 그 믿음의 뿌리부터 흔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우리는 더 현명해질까요? 어떠세요? 인터넷 시대를 살아온 우리 대부분은 아마 무의식적으로 당연하지 라고 답해 왔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보라는 빛이 어둠을 싹 몰아내고 우리에게 진실과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믿음 말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하라리는 이게 아주 깨지기 쉬운 환상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신화 인셈이죠. 그렇다면 정보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자, 여기서 하라리가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정보 네트워크는 진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질서를 위해 만들어졌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정보의 최우선 목표가 사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회를 하나로 똘똘 묶고 또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질서라는 거죠. 자, 그럼 정보에 대한 관점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진한 관점. 정보가 많아지면 진실도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퓰리즘적 관점. 객관적인 진실 같은 건 없고 그냥 힘의 논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리의 네트워크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보의 목적은 그냥 연결 그 자체고 만약에 진실이 그 연결, 그러니까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가차없이 진실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연결이라는 건 대체 뭘로 만들어질까요? 정답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법, 국가 이런 거 사실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존재를 믿는다는 공유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상호주관적 실제라고 부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 비둘기, 셰르 아미의 이야기가 딱 완벽한 예시예요. 이 비둘기가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도 물론 중요했겠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건 바로 용맹한 비둘기라는 영웅 스토리, 일종의 브랜드였던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병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 절망 속에서 사기를 끌어올렸던 거죠. 이렇게 정보가 질서를 만든다는 원리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그럼 어떻게 바꿔왔을까요? 정보 시스템은요, 그냥 현실을 기록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힘이었던 거죠. 문자의 발명은 정말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냥 정보를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삶을 서류로 정의하고 통제하는 관료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때로는 그 서류 한 장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결정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인쇄술도 똑같았어요. 한편으로는 과학혁명을 가능하게 한 정말 위대한 발명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유럽에서 가장 잘 팔렸던 책 중 하나가 과학서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마녀를 어떻게 고문하고 처형하는지 알려주는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이었죠. 자, 문자, 인쇄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정보기술은 전부 인간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순한 도구가 아닌 어떤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하라리는 AI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이걸 외계지능이라고 불러요. 왜냐고요? 비록 인간이 만들긴 했지만 그 사고방식이나 작동 원리가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외계성이야말로 AI를 이전의 모든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핵심인 거죠.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계지능을 소환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도 또 통제하지도 못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를 이 세상에 불러내버린 겁니다. 이 위험을 설명하기 위해 하라리가 마법사의 제자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주인을 돕겠다고 빗자루한테 물을 길어오라고 명령했는데 멈추는 주문을 몰라서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린 그 제자처럼 말이죠. 우리도 선한 의도로 AI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다가 이게 끔찍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법사의 제자가 불러올 재앙은요,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의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현실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지난 수만 년 동안 서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쭉 만들어 오면서 하나의 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만 년간 이어져 온 이 연결의 흐름이 지금 뚝 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철의 장막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만들어낸 실리콘 장막이 세계를 다시 한번 둘러 가르고 있는 거죠.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위기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할 것 없이 모두가 AI 패권을 잡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운명을 건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정말 우리가 선택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AI가 가장 먼저 파괴하는 건 바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AI가 만들어낸 필터 버블과 가짜 여론이 우리를 점점 고립시키고 서로 완전히 다른 현실에 살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지혜가 아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 우리는 막대한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지혜는 얻지 못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일 겁니다. 신과 같은 힘을 손에 쥐게 됐는데 정작 그 힘을 감당할 지혜는 아직 갖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넥서스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외계 지능을 소환했다. 과연 그것을 통제할 주문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꼭 찾아야만 합니다.